글로벌 기업들의 동향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도 찾아보는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문스타트업 연구소 문영진 대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쭉 진행해 주셨는데 아마존 얘기를 제일 재밌게 들었던 것 같고 네. 제일 지겹게 자주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내용이 워낙 많죠. 근데 들을 때마다 또 신기하기도 하고 네, 우리는 이거 언제 따라가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격차가 점점 날 텐데요. 그러니까 미래 기업이 아니잖아요. 아마존은 우리하고 지금 같이 경쟁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우리나라의 인터넷 쇼핑몰과 네. 그들이 하고 있는 걸 들으면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제가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도 잘 몰라서 그렇지 다 그렇게 첨단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아마존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야 그냥 재밌게 들었지만 네. 아마존과 경쟁하는 기업들은 네, 정말 속에서 불이 많이 났겠구나. 그렇죠. 어, 그 자기들이 하고 있는 영역을 살금살금 갉아먹고 있잖아요. 예. 이제는 살금살금도 아니고 그냥 엉큼엉큼 가져가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도전을 받았던 업체는 대형 마트들. 미국에서 그렇죠. 쇼핑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뭐 대표적으로 월마트. 네. 사실 온라인 그 업체인 아마존하고 월마트하고 10년 전만 해도 뭐 별 상관없다고 같이 우리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아마존이 뭘 하면 온라인 월마트도 쫓아가고 월마트가 하고 있으면 아마존도 비슷한 거 꽤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그러니까 오프라인 시장에도 슬슬 진출을 하고 네. 본인들의 온라인 서비스와 결합을 하니까. 네. 최근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월마트의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실 2003년 기준으로 월마트에서는 아마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심각하게 고려들을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2003년이면은 아마존이 생긴 지는 한 8년 정도 됐고요. 당시에 월마트의 매출이 200조 원이 넘었고 이익이 한 8조 원 정도 됐는데 아마존의 매출은 8조 원도 안 됐대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뭔가 지금 달려오고 있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한 2003년 정도부터 했던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겨놨어야 되는데 후회가 막급이다. 네. 사실 2000년도부터 월마트도 온라인 샵을 만들기는 했거든요. 그렇지만 아마존의 그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사실 생각을 못한 거죠, 그만큼. 월마트하고 아마존은 요즘 어떤 서비스 내놓으면서 그럼 경쟁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경쟁이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배달 서비스입니다. 아마존이 그 인터넷 서비스를 온라인 샵을 만들고 나서 네. 그 고객들한테 프라임 서비스라고 연 99불을 받았죠. 그러면서 뭐 이틀에 배달해 준다, 하루에 배달해 준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우리는 당연히 하고 있는. 네. 예. 근데 아마존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월마트도 따라합니다. 워낙 배달을 안 해주다가 네. 1년에 50불을 받으면은 이틀 안에 이틀 안에 배달해 주겠다. 그러면 아마존보다 싸니까. 월마트 프라임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 서비스를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35불, 35,000원 이상만 사면은 다음 날까지 무료로 배달해 줄게. 연회비를 굳이 안 내도. 네. 사실 연회비 내고 나서 내가 이 본전 뽑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고민했던 모양입니다. 네. 예. 뭐 그렇게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막 과히 성공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지니까 최근에는 어떤 협업을 하냐면 왜 구글에서 또 스마트 스피커를 냈잖아요. 네. 거기하고 제휴를 맺어서 아마존은 아마존 스마트 스피커에 야 치약 좀 갖다 줘 그러면 배달이 되잖아요. 아마존에서. 알렉사, 치약. 네. 그럼 되니까 구글하고 손을 잡고 구글 스피커에다가 나 기저귀 좀 갖다 줘. 그러면 월마트에서 기저귀를 갖다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글하고 손잡고 배달하는 스마트 스피커를 활용하는 그런 서비스도 시작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상화되면 네. 정말 뭐 사와라고 하는 거를 어디 가서 사올지 네. 매번 안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지정된 스피커가 데서. 미리 지정을 해놓겠죠. 그렇죠. 얼마나 돈 잘 벌겠어요. 그렇게 미리 장악을 해놓으면. 대단한 거예요. 길목을 딱 지키고 일로 다 오세요 한 거니까요. 어쨌든 네. 월마트는 그런 식으로 흉내는 내는데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즉
연회비를 어느 정도 내면 네. 무료로 배송을 해주겠다, 아니 빨리 배송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 네. 아마존은 그런 서비스 만들었다가 연회비를 최근에 올린 것 같던데요, 오히려. 처음에는 99불이었는데 약 10만 원 했다가 최근에는 119불로 올렸죠. 한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예. 그렇게 올려서 받고 있는데도 혜택을 많이 주니까 음. 잘 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뭐 재밌는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존에서 아마존 고라고 제품을 집어가지고 그냥 계산대 옆을 지나만 가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되는 캐셔가 없는 네, 마트. 그걸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마트가 그걸 보고 있다가 우리도 질 수 없다. 우리도 뭔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네. 스캔앤고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네. 소비자가 일단 집잖아요. 제품을 집어서 예. 나가면서 캐시어는 없지만 거기에 자기가 스캔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띠릭, 네. 띠릭 이렇게. 네. 예. 그러면 그 사용자의 핸드폰에 있는 계좌로 돈을 내도록 비슷하게 만든 거죠. 이거는 좀 수동식이고 네. 아마존은 자동식이고. 늦게 하면서 네. 더 불편한 걸 만들면 네. 어쩌자는 겁니까? 그 소비자가 호응을 안 했죠, 많이. 네. 하다 말았어요. 그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보면 네. 배달을 빨리 해줍니다. 뭐 이게 장점이 아니라 네. 사실은 이런저런 영화들, 네. 뭐 이런 것도 막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이건 무슨 쇼핑몰의 서비스냐 아니면 그냥 생활 서비스냐 궁금할 만큼.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이 정도면 연회비 낼만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자책도 보고 어, 또 흔히 볼 수 있는 영화도 볼 수 있는데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마존이 자기들만의 콘텐츠, 영화나 드라마도 만들어서 상도 타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월마트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어도 네. 배달 빨리 해드릴게요. 네. 별로 관심들이 없는 거죠. 월마트도 그럼 영화를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거기서는 했더라고요. 이건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 저도 예. 내용을 보니까 아마존의 이런 콘텐츠 서비스에 대항해서 네. 월마트도 TV쇼나 드라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요? 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MGM하고 또 그 합작을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네. 그리고 비디오를 그 스트리밍할 수 있는 이쿠라는 스타트업을 또 머징을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나눠주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똑같이 하는데 약간씩 떨어지는 제품들을 그렇게 만들어내면 네. 다 아마존 하지 왜 월마트를 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근데 그 사실 최근에 아마존에서 온라인에 주문을 하고 뭐 홀푸시나 어떤 데 가서 음식이나 뭐 쇼핑한 것들을 픽업하는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월마트가 더 먼저 시작을 했어요.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고 그냥 마트에 있는 한 곳에 가서 그 타워에서 그냥 쇼핑 그 미리 해놓은 것들을 집어갈 수 있게 해놨거든요. 아니면 라카에 넣어놓게 하는 서비스도 있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월마트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아마존이 그걸 쫓아간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미국 소비자들은 좋겠어요. 이 두 거대한 대형 마트들이 네. 서로 경쟁을 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트들은 참 많기는 한데 네. 어떤 게 차별적인 서비스를 서로 놓고 경쟁을 하는지는 아직은 네. 참 재밌는 것들이 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아마존에서 온갖 걸 다 하다 보니까 네. 아마존 키라는 서비스를 2017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존 키. 키? 네. 그건 뭐냐면 할때 키? 아니 그 열쇠할 때 KEY 예, 예. 키. 네. 뭐냐면 그 고객이 아마존에다 주문을 하면 아마존 기사분이 음식하고 뭐 책 같은 거 산 거를 네.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부엌이나 저 마루에다가 그걸 배달해 주고 잠궈 주는 거예요. 집안에 대문 열고 들어간다고요? 네, 네. 따로 신청한 사람들한테. 그럼 집안 뭐, 열쇠를 그 기사님이 하나 가지고 있고 늘 뭐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은 러킹하는 시스템을 열 수 있게 해놓든 뭐 방법들이 있겠죠. 문 밖에 내놓으면 누가 가져가니까. 네. 예. 그러니까 월마트에서 이에 질세라 그 월마트도 비슷한 집안 배달 서비스를 시작을 아하. 했어요. 예. 그래서 디지트라고 그 디지털 도어락을 만드는 회사하고 예. 관리하는 스타트업이랑 해서 이 서비스를 가입을 하면 신청한 제품을 집안까지 넣어주고 네. 냉장고 안에까지 넣어주겠다. 그렇겠네요. 한참 있다 외출해서 돌아오면 네. 그냥 거실 앞에다만 놓고 가면 아이스크림 시켰는데 다 녹았잖아요.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서비스인데 경쟁이 될 수 있고 우리도 하고 어떤 면에서 낫다라는 얘기까지 사소한 것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넣어주고 가면 네.
고맙게 느껴지기보단 좀 끔찍하지 않을까요?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냉장고가 깨끗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각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열심히 따라하는 걸 보면 또 그것도 대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이 경쟁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네. 이 경쟁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월마트가 구글하고 손을 잡고 플립카트라고 인디아에서 가장 큰 로컬 온라인 업체를 인수했다는 그때 약 16조 원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제일 흔한 마트 하나를 인도에서 제일 흔한 마트를 인수한 거네요. 그렇죠. 뭐 옥션이나 예. 그 뭐 쿠팡 같은 거를 인수를 한 거죠. 온라인 회사였어요? 그렇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걸 한 16조 원이 인수를 했는데 이 상황이 정리되고 나니까 나중에 그 로이터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월마트이 인수한 그 회사를 아마존도 인수하려고 했었다. 근데 월마트이 한 거다. 이런 얘기들이 후문이 있었습니다. 인도 시장을 진출을 해야 되니까 네. 1등 업체를 그냥 인수하겠다는 뜻이었나 보군요. 아마존이 1등이고 로컬 업체 중에 2위지만 로컬 업체가 그 플립카트였는데 인도 아마존이 이미 있고 이미 1등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2위 업체를 인수한 거니까 네. 사실 아마존은 1, 2위 다 해가지고 아주 크게 판을 키우려고 했던 거를 월마트가 또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미국에 요즘 그 잘 나가는 음식 프랜차이즈가 하나 있는데 네. 뭐 이런 거야 언제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인기를 끌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도 뭐 패밀리 레스토랑들 얼마나 인기 있다가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거야 이제 트렌드이긴 한데 네. 그렇더라도 야 여기는 왜 갑자기 장사 잘 되는지 궁금하다. 네. 이런 만한 식당이 하나 생겼다고요? 생긴 건 좀 됐습니다. 사실 1946년에 생겼으니까 네. 오래된 저 프랜차이즈 업체인데요. 이름이 뭐예요? 칙필리아라고 해서 예. 조지아에서 시작된 그런 회사입니다. 음. 그런데 오래도록 고객 만족도 1위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로 높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뭘 잘하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당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KFC처럼 예. 치킨 프라이도 팔고 그다음에 뭐 치킨 버거 대표 메뉴가 치킨 버거인데요. 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매장입니다. 그리고 여긴 재미있는 게 일요일하고 크리스마스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때는 문을 안 엽니다. 뭐 그거야 저도 흉내낼 수 있겠어요. 그거는 그냥 닫으면 되니까. 그게 네. 비결은 아닐 거고. 네. 왜 인기예요? 맛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다른 뭐 어떤 다른 걸로. 첫 번째 여기는 사람들이 친절한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음식이 물론 좋다라고는 하지만 친절한 것들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그 직원을 친절하게 만들었죠?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하죠. 그게 여기 프랜차이즈를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프랜차이즈를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는 건 한 200대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00명이 지원을 하면 한 명만 뽑는다. 네. 굉장히 까다롭게 뽑고 교육도 거의 뭐 한 달 이상 시킵니다. 여러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근데 이런 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오래 일을 하거나 좋은 점수를 받거나 그러면 나중에 프랜차이즈가 될 때도 또 가산점이 되겠죠. 일을 하던 종업원이 나 프랜차이즈 나가서 해볼래요라고 하면 가산점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잘해보려고 할 텐데 여기서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자기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강요된 친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도 상장을 안 하고 사람들한테 예.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는 그 창립자 의지 때문에 일요일 날 안 여는데 좋은 사례들이 몇 가지 보도된 게 있는데 옛날에 그 올랜도에 뭐 폭풍이 온다거나 또 큰 네. 도시에 총격 사건이 나거나 이랬을 때는 일요일에도 열어서 음식 같은 걸 막 그 무상으로 기증도 하고 그런 네. 활동들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좀 좋은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늘 일요일에 열던 식당은 별로 주목을 못 받는데 네. 안 열던 식당이 여니까 주목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음식이야 사실 다른 데랑 다 비슷하긴 할 텐데 네. 처음에 이제 맥도날드가 빨리 5분 안에 그 버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유명했는데 여기는 고온으로 치킨을 프라이 해가지고 샌드위치를 빨리 만들어서 이게 잘 알려지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게 만들고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되는 것들을 좀 어렵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해주고 그건 방식이겠어요. 그러니까 네. 확장을 하면 지금이라도 뭐 수백 개를 더 낼 수도 있겠으나 네, 그렇게 하면 흔한 비슷비슷한 프랜차이즈가 될 테니 네. 어, 또 하나는 여기는 신청하는 사람한테 매장을 딱 하나밖에 안 줘요. 거기다가 네. 신청하는 사람이 꼭 매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조건을 달아놓습니다. 아, 주인이 직접 일해라. 네. 어떤 사람들은 매장을 뭐 50개, 뭐 맥도날드 그런 20개 경우 가지고 많죠. 있어요 하는데 예, 예. 여기선 그걸 허용하지 않고 한 매장에서 직접 주인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의 매장의 업소당 평균 매출이 연간 한 40억 된다 그러면 물론 작은 데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잘 운영을 하면 거기 매출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군데만 운영 못 한다고 해도 많이 또 지원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야 매장 관리가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인이 옆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글쎄요. 친절하겠죠. 오픈하려면 3주간 숙식하면서 트레이닝 받아라. 네. 친절해야 된다. 네. 혹은 한 명당 하나의 매장만 준다. 네. 본인이 직접 일해야 된다. 네. 그 다들 싫은데요? 하기 쉬운데 네. 뭐 인기 있으니까 가능한 그런데도 돈 버니까 돈이 되니까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저런 다양한 스토리들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문스타트업 연구소 문영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